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은 건 5년 만인데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국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주요 의제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맞이합니다. 두 외교수장은 악수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장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처음인데 당초 지난 2월 예정됐다가 중국 정찰 풍선 사태가 터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회담에는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 등 각각 8명씩 배석했는데 양국 핵심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고조되고 있는 양국 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측은 대만 문제와 미국이 중국을 핵심 산업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중한 블링컨 장관은 내일 중국 외교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동할 계획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지도 주목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양국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Intense competition requires sustained diplomacy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rontation or conflict.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中方对话沟通的大门是敞开的，两国的沟通也一直没有中断。 또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 통화에서 건강한 한중 관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관계가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양국 외교수장의 회담.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면 안 된다는 공통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이번 회담이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촉발된 쟁점이죠.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까지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의 피의자에서 아동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 내란, 외환, 테러, 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당초 중상해 혐의만 적용된 데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도 주민등록용 증명사진 대신 최근 30일 안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우리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이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예정인데 내란, 외환 등 공안 사범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는 야당의 이견이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2주마다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한편 대형 위판장에서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사전 검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과 해양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는 또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추가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에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이 많았는데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을 송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늘진 얕은 물가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뜰채를 손에 쥐고 물속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잡은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아이들의 얼굴에 더위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메기가 나왔어요. 오늘도 송사리 한 마리를 잡았어요. 바위 틈 곳곳에 물고기가 숨어있는 계곡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아이들이 자연생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바닥 분수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솟아오르는 물줄기 사이를 가로지르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총놀이를 즐깁니다. 물총 싸움하고 분수 맞으면서 놀았어요.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도청 앞에 마련된 인공개천은 순식간에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발을 세차게 흔들며 물장구를 치고 물속에 누워 더위를 피해봅니다. 준비 없이 닥친 더위라 그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바람쐬러 나온 거거든요. 경포 해변에도 피서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직은 물이 차갑지만 더위를 날리기에 바다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백사장 거닐 때는 엄청 뜨겁고 막 땀도 엄청 났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더위가 확 물러나고. 오늘 한낮 기온이 32도를 넘긴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져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비가 내리면서 이번 무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거센 연기가 아파트 위로 치솟고 소방 사이렌이 울립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15층 규모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 살던 50대 남성과 30대 딸과 사위가 화상을 입었고 이웃 주민 9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급하니까 우리 집 마누라하고 우리 딸내미 먼저 내보내느라고 또 거기가 강아지가 2마리 있었어요. 안고 내려왔어요. 기침을 많이 했어요, 나도. 일부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연기가 딱 찬 거예요. 처음에 열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휴관하고 이제 생겨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여기 아파요.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지금.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국도를 달리던 승합차가 4.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소방차 배우들이 와가지고 찾아보고 꺼내 박수를 당했어요. 저기 뒤에 마렉스 정액에 다 도로가로 떨어져 있었고 기계차로 저 차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고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양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북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 남성은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민 경제는 불황인데 대표적 서민 음식인 라면 값은 줄줄이 올랐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며 라면값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업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농심 신라면 5개 들이 가격은 4,100원, 한 개에 820원 꼴입니다. 오뚜기 진라면 5개 들이는 3,580원인데 편의점에선 한 개에 1,000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주요 라면 업체들은 라면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농심이 평균 11.3%, 오뚜기 11%, 팔도 9.8%, 삼양이 9.7%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라면마저 쉽게 살 수 없어졌다는 반응입니다. 라면이 옛날처럼 뭐 분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끼 식사값 되니까 지금은. 어느 거가 더 좀 저거 한가 그 가격을 자꾸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와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이라며 라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사실은 이 제조 업체에서도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 단체와 업계가 알아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조사도 해서 압력을 좀 행사하면 좋겠는데 그 뭐 소비자 단체에서 활발하게 좀 해주실 부분이고 업계에서도 적정하게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19개월 만에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묵, 라면, 김밥 등 주요 먹거리의 상승률이 치솟으며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 업계는 밀 가격이 내렸더라도 전분과 여러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관객 수 부진에 신음해온 국내 극장가에서 독보적인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 3인데요. 앞선 시리즈에 이어 또 한 번 누적 관객 1,000만 명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왜 이토록 범죄도시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임소정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돌아온 마석도. 깡패다. 위험해. 너 말이야. 핵주먹은 더 강해졌습니다. 관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개봉 첫날 74만 명을 불러들이며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인 명량의 기록을 넘어서더니 1269만 관객을 동원한 전작에 이어 또 한 번 1,000만 영화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역시 마동석의 주먹입니다. 그냥 확확 때려잡는 액션? 한 방씩 때릴 때 너무 막 짜릿하다고. 타격감 있는 액션과 악인에 대한 확실한 응징.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안전하지 않은 사회, 답답한 현실에선 볼 수 없는 슈퍼 히어로가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반응입니다. 그 주먹의 그 쾌감. 직장인인데 약간 그 쌓여왔던 스트레스 같은 게 되게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정면 돌파로 승부하면서도 유머까지 갖춘 마석도는 대체 불가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영화였으면 되게 비현실적이다 했던 것도 마동석 배우가 했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영화에서 입었던 옷까지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강력한 팬층이 구축된 겁니다. 흉기나 무기를 쓰거나 비속어 남발하면서 웃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한국 영화계에 없었던 마동석만 가능한 캐릭터다라는 게 극장에 꼭 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관객들에게 예상했던 즐거움을 안겨준 것이 흥행의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누적 관객 887만 명.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은 범죄도시는 8편까지 제작을 예고하며 한국 영화계의 대표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달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손준호 선수를 체포한 중국 공안 당국이 어제 손 선수를 비공무원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손 선수 외에도 우리 프로 선수들의 중국 이적을 도와온 현지 에이전트 역시 같은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한 손준호 선수. 2년 전부터 중국 프로축구 타이산 팀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달 12일 비공무원 뇌물 수뢰 혐의로 중국 공안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有一名韩国公民因涉嫌非国家工作人员受贿罪，被辽宁省公安机关依法刑事拘留。 그로부터 37일 만인 어제 중국 공안이 손 선수를 정식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공안 당국이 손 선수에 대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구속 비준을 받고 17일부로 정식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중대범죄에 적용하는 최장 37일까지인 구류 기한을 꽉 채워 정식 구속하고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이로써 손 선수의 유무죄는 보강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 향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첫 재판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앞서 손 선수의 혐의에 대해 현재 공안 조사를 받고 있는 소속팀 감독과 선수들의 승부 조작 혐의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 선수의 현지 에이전트 저우카이 시안도 같은 술의 혐의로 지난 6일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저우카이 시안이 중국 프로축구계의 마당발로 한국 선수들의 중국 이적을 주선해왔다며 이번 사건의 중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손 선수의 정식 구속 수사 전환과 관련해 현지 공관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양귀비는 마약 아편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만 심어도 불법이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생김새도 관상용 양귀비와 비슷하고 진통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보니 매년 농촌 마을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입구 화단에 빨간 꽃 2송이가 눈에 띕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우거진 잡풀 사이로 꽃에 굵직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마약인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입니다. 여기 있는 양귀비는 언뜻 보기에도 10주가 넘는데요. 이렇게 다른 화초들 사이에 심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주택가에서 수거한 양귀비는 총 40주. 양귀비 주변 풀은 베어져 있는 걸 보면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80대 부부는 관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 가서 발표해 주는데 있더라고. 지난달에는 춘천의 한 마을에서 5가구가 양귀비 200주를 기르다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인 70대 노인이 냇가에서 가져온 양귀비 꽃에서 나온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뻐서 동사를 갑자기 예뻐서 씨를 얻어온 거고 이 어신데도 모르고. 마약용 양귀비는 꽃잎과 열매의 크기, 줄기의 잔털까지 관상용 양귀비와 생김새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부 농촌에서 양귀비를 약으로 쓴다며 불법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도록 아니면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아편, 코데인, 헤로인 이런 원료물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난해까지는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와 계도로 끝났지만 최근엔 한 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들과 참전 용사들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 사진 수십여 점이 파리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이 직접 촬영한 건데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남로해 보이는 시골 초가집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라 아이들이 입은 색색의 한복이 더욱 눈에 들어옵니다. 아기를 업고 서성이는 여자, 아들을 안고 포즈를 취한 여자, 동그란 모양이 나란히 서 있는 장독대의 모습도 이방인의 눈에는 사진을 찍어둘 만큼 이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남아나는 게 없었던 시절, 차량이 지나는 성의 벽체는 이미 무너졌고 그나마 아침한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의 앙드레 다차리 씨가 당시 한국 곳곳을 돌며 찍은 사진 20여 점을 파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réalise aussi que la vie continue pendant la guerre. Voilà, j'ai été très émue en fait d'avoir un autre regard sur la guerre qui n'est pas sur les armes, sur les blessés, mais sur plus un village qui continue de vivre. 프랑스 참전 용사들의 일상도 렌즈에 담겼습니다. 막상켠의 고향을 추억하기 위해 파리 포스터를 크게 붙여놓고 때로는 카드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쉬고 있으면 신기하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은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로 변했던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Ça a été rude jusqu'au bout
crois qu'ils seraient heureux, ils n'est plus avec nous. Hein. Parce que vous êtes là, parce qu'ils ont combattu, donc il est content. 이번 전시대는 다음 달 23일까지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 참여한 90대의 노병들은 먼저 간 전우들을 따라 부산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전남 신안에는 섬 전체가 보랏빛으로 뒤덮여 있는 섬이 있습니다. 반월 박지도. 관광객들에게는 퍼플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룹 BTS의 상징색이 보라색이다 보니 팬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퍼플섬 어르신들도 BTS의 열혈 팬이 됐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섬마을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섬에 활짝 핀 꽃도 마을 지붕도 모두 보라색. 그래서 전남 신안군 반월 박지도는 퍼플섬이라고 불립니다. 퍼플섬에선 보라색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착용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BTS 팬클럽 아미의 퍼플섬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의 상징색이 보라색이고 섬 곳곳에 BTS와 관련된 조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I 퍼플유, BTS 멤버인 뷔가 만든 신조어이자 유행어입니다. As a BTS fan, I find this enjoyable and I think it's pretty exciting how everything's purple, and I think it brightens up the island and makes it a lot prettier as well. BTS 효과를 톡톡히 본 퍼플섬 어르신들은 더욱 BTS의 열성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워낙 이제 그 BTS 그 팬이라 미국 공연에 거기도 두 딸이 갔다 와서 이제 또 매니큐어도 보라색 이렇게 하나 사다 바르고요. 섬마을 어르신들은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올해는 BTS가 퍼플섬을 꼭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퍼플섬, 보라섬으로요 많이 놀러 오셔갖고 많은 추억 쌓으면서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고. BTS 10주년 생일 축하해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국을 떠나 40년이 넘도록 우리 한센인을 돌봐온 스페인 신부님이 있습니다. 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신부님, 이제는 유우이베라는 한국 이름이 더 익숙한데요. 한때 600여 명의 한센인 가족과 함께 지냈던 벽안의 노 신부님은 지금도 산청 성심원에서 120여 명과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청빈한 삶 속에서 사랑만큼은 부자라는 유이베 신부님의 하루를 허원철 영상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버릴 수 없다 생각했어요. 과번 비슷한 거 살았어요. 1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고국을 떠난 지 43년. 신부님의 가족이 되어준 건 한센인들이었다고 합니다. 620년 돌아가셨어요. 내가 사는 동안 여기. 영만이 계세요. 아이고 고생은 이제 없다. 자꾸 돌아가셨어요. 어려운 생활 이제 끝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족들과 시작하는 신부님의 하루. 시원하죠, 아이. 시원하죠. 기술이 있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쩜 아이고 신문도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가는데 어찌 저래 갖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올 때는 좀 오빠 같기도 하고 또 마음 일이 쓰는 거 보면은 또 좀 아버지 같기도 하고 놈이라도 그리 해나는 거 보면은 그 사랑이 없으면 나 그리 못하지 싶어요. 가난한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었다는 신부님. 그런 신부님의 푸른 눈 속에서 이곳 사람들이 발견한 건 무엇일까요? 처음에 내가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현이가 신부님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사랑의 색깔이에요. 썼어요. 아, 신부님 아무것도 몰라. 어떤 분들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준혁한 쏜 적이 있어요. 심장에. 그런 마음으로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지 않고 의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자유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따져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에서 여서정 선수가 도마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여서정은 결선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바퀴, 옆으로 한 바퀴 반을 비트는 난도 5.4의 기술을 선택한 여서정은 착지가 다소 흔들렸지만 1차 시기에서 14.433점을 얻었습니다. 2차 시기는 난도를 5.0으로 낮췄습니다. 구름판을 손으로 짚고 두 바퀴를 비틀며 완벽한 착지를 선보였고 스스로도 우승을 직감한 듯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1, 2차 시기 합계 평균 14.317. 여서정은 올림픽 8회 출전 기록을 보유한 47살 베테랑 수소비타나를 여유 있게 제치고 아시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서정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선수권과 일정이 겹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대회는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이틀 걸립니다. 좀 무리수가 너무 많이 따는 거거든요.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은 포기하게 됐지만 스스로 아쉬움이 남았던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여서정의 여정은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강판 직후 분노를 표출했던 프로야구 삼성 오승환 선수가 감독과의 면담 뒤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였죠. 팀이 앞선 상황에서 구원 등판했지만 번트안타와 2루타를 허용하고 투구수 7개 만에 강판된 오승환 선수. 정현우 코치에게 공을 건네는 대신 관중석을 향해 공을 던졌고 덕아웃에 들어가서도 글러브를 내팽개치고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등 좀처럼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데요. 결국 오늘 박진만 감독이 오승환 선수에게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행동이었다며 짧은 면담을 가진 뒤 2군행을 통보했습니다.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삼성. 팀 내 최고 참이자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 선수를 올 시즌 두 번째로 1군에서 제외시켰는데요. 과연 분위기 쇄신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프로야구 LG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이 빠른 발로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담장을 넘기는 홈런보다 더 즐거워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2.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뜨거운 볕은 물론 태백산맥을 넘어 들어오는 열풍이 더 강해져서요. 서울과 대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일제히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반면 동풍이 그대로 들어오는 동쪽 지방에선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일단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10에서 40, 충청 이남 지방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일 텐데 서울은 23도로 오늘보다 2도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춘천 34도, 동쪽 지방은 대구가 31도가 예상됩니다. 평년 시작 시기로 본다면 이번 주가 장맛비가 시작되는 때인데요.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수요일 저기압이 지난 뒤로 아직까지 장맛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